네, 안녕하세요. 캠방송의 김문교입니다. 오늘은 대전 다문화센터의 김성식 센터장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연일 폭염입니다. 네. 글쎄요, 날씨가 지금 너무 더워서 네. 우리 다문화 더운 지방에서 온 다문화들도 네. 한국 날씨에 깜짝 놀랐다고 네, 그렇게 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상당히 좀 궁금했어요. 네. 좀 더운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네. 그 나라는 보통 뭐 50도가 넘는 폭염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도 요즘에 한국에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단히 좀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나라는 이렇게 덥다가도 소나기가 한 차례씩 내려주고 네. 네. 또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또 식혀주고 또 뭐 더위가 오더라도 비가 와서 또 식혀주고 이러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비가 안 왔지 예,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날씨가 더워져서 지금 뭐 오늘 최고 기온을 찍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봐야 되겠죠? 지금 110몇 년 만에 네네. 오늘 또 기록을 세웠다고 그래요. 예.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좀 오늘 어려운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궁금했던 여러 가지 좀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먼저 저희 나라에 지금 다문화라고 등재돼 있는 분들이 네. 지금 한 230여만 명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문화라는 개념부터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문화 하면은 보통 그 결혼해서 오는 이주 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그다음에 이제 난민, 그다음에 유학생 이렇게 3개월 이상 네. 비자를 가지고 네. 이제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머무르면서 지금 있는 자들을 우리가 다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의 개념을 약간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여성가족부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과 그 자녀들만 네. 하나의 다문화의 개념으로 이제 혐의적인 네. 이런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이제 법무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결혼 이주 여성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네네. 이민, 난민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이제 포괄적으로 다문화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다문화 센터를 지금 한 10여 년 이렇게 운영해 오고 계시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가장 힘든 일이 어떤 일이세요? 사실 이제 이 다문화 센터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다문화 센터를 하면은 정부에서 이제 많은 이제 지원을 해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 네. 지원법에 의하면 시군구에 지정제로 한 네. 개씩만 지정하게 돼 있어가지고 네. 220개 정도 네. 지금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있고요. 네. 그 센터 외에는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죠. 우리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가 정부의 뭐 보조금을 한 번은 받은 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네.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 또 이제 선한 일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라 하죠? 자신의 가치를 그 봉사라든가 섬김이라든가 나눔에 두고 이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사람들이 이제 협조해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도움으로 오늘날까지 이끌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분들에게 이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이제 어렵고요. 사실 이제 선진 다문화 나라에서는 시민 단체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어떤 교육과 다문화에 대한 적응,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적응을 돕고 네, 네. 교육하고 상담하는 이런 것이 대부분이고요. 반면에 재정 부분은 정부에서 다 이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비하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뭐 법이 개선돼야 되겠죠. 예. 뭐 아까 질문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다문화 센터라고 하는 그 모임 네. 또 내지는 단체가 우리 그 대전만 해도 네. 상당히 많은 거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는 한 곳으로 지정이 돼 있다면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은 뭐 우리 목사님처럼 예. 주위 분들의 어떤 그 성원에 의해서 예. 스폰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저 다문화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센터장으로서 예. 어떤 제도적인 어떤 보완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한번 그런 부분에 있으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우리가 다문화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각 부처에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네.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의 체계 하에서 이제 다문화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부 가족부 나름대로, 네.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는 이제 유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부 나름대로, 또 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비자 관계 때문에 전체적인 하나의 이제 다문화를 네. 외국인들에 대해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 다문화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체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나라는 난민청이라든가 뭐 이민청이라든가 이런 이제 이민청이 있죠. 그래서 그 이민청에서 주도하에 모든 다문화들이 운영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많은 그 다문화를 위해 돕고 있는 기관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각 부에서 추진하는 이 다문화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예산을 자기들의 소속되어져 있는 네. 그 다문화 그 기관에게만 주기 때문에 네. 어려운 점이 있고 네. 또 한국의 다문화 모든 예산은 여성가족부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을 여성가족부 산하의 다문화 기관에게만 지금 주고 있는데 그게 한 220개 정도 되는 거고 네. 대전에는 구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네. 단 유성구에는 없습니다. 왜 없냐 그러면은 대전시 다문화센터가 유성구에 있으니까 그걸 같이 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5개가 이제 유성구에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여튼 그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많이 필요할 텐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항상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사실 자원봉사자들이 우리가 한 200명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사와 상담사들이 한 20명 되는데 이제 그분들은 사실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네. 가치에 어떤 우리가 그 가치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돈의 가치를 두고 네. 어떤 사람은 명예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봉사자들은 대부분 돈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그 명예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어쨌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그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뭐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돈 이런 것들을 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나눔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러한 훌륭한 분들이 많죠. 세상에는 우리가 숨어서 안 보여서 그렇지 사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걸 하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야, 참 세상에는 우리가 보면 나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 매체에는 나쁜 사람들만 나오는데 숨어 있는 좋은 사람들은 숨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이제 중국에 좀 살았는데요. 중국에서 보면은 사실은 다 망한 사람들만 이야기를 해요. 돈 번 사람들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사실 돈 번 사람들은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참 정말로 착하고 선을 베풀고 나눔을 행사하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은 자신이 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제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몸소 자신이 어떤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이런 선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덕분에 우리 다문화센터가 지금 유지되고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쉽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없지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은 어느 한 단체, 조그마한 단체를 운영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목사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대전 다문화 센터가 대전에서도 가장 크다는 얘기를 제가 좀 한번 들었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큰 조직을 또 움직이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방송을 듣는 또 독지가 되시는 분들이 또 연락 좀 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힘 좀 불어넣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사회자인 저의 개인적인 또 생각입니다. 다문화 센터를 운영을 하신 지가 지금 한 10년 정도 되셨다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아마 이 센터를 운영하게 된, 다문화 쪽의 센터를 운영하게 된 또 계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약간 좀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다문화로 거기서 살았잖아요. 다문화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문화기 때문에 저를 이제 도와주고, 제가 좀 말이 좀 어눌하고 서툴고 어떤 문화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그래도 저 사람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럴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것을 이해해 준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외국인 나에게, 아마 그 사람들은 다문화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리고 저는 또한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한국을 전하고 한국을 이해시키고 또 이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나라에서도 한국어도 가르쳤고 한국 문화도 이제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또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일을 그만두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죠. 그러면은 내가 외국인으로 있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것들을 경험으로 내가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고민하게 되었고, 바로 그 고민을 이제 현실로 옮기게 된 것이 바로 이 다문화 센터였습니다. 그렇던 또 특별한 또 계기가 좀 있었네요. 예, 예. 앞으로 계획이라고 할까요? 예. 올해 김성식 목사님 또 나름대로 또 이 다문화 제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예. 나름대로 또 큰 포부가 있을 수도 있고, 예. 또 앞으로 진행되는 또 계획도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그 부분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네. 이 다문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거든요. 네. 사실 저출산 고령화에 의해서 또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늦게 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결혼을 해도 애들을 안 낳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를 우리 외국인들이 메꾸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내가 일자리를 잃었다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자리를 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메꿔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마워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사실은 예. 또 와서 한국 분들이 이제 결혼을 안 하는데 또 애를 안 낳는데 그분들이 와서 또 결혼도 하고 애도 또 낳고 이제 이런 이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래에 이제 하고 싶은 일은 뭐냐 그러면 우리 지금 농촌이 사실 젊은 세대들이 없어요. 그래서 네. 농촌의 일자리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너져가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그곳에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건 정상적인 분들이 그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 비자를 가지고 이제 와서 일을 한다든지 네.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몇 개월 정도 있을 수 3개월 비자를 받아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뭐냐 그러면은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가 네. 이랬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관광 비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건강보험이나 최소한 산재보험은 들어줘야 이제 어떤 거기서 산재가 일어난다든지 예. 또 이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일을 하다가 그런 경우에 이제 보험으로 이제 처리를 하면은 그 사용자나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나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죠. 왜냐하면 관광 비자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루속히 이제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취업 비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네, 뭐 지금 현재 단기 취업 비자가 이제 3개월짜리로 아. 있습니다. 그걸 네네. 우리가 이제 그 제도를 빨리 이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해서 정상적으로 그 단기 취업 비자를 가지고 와서 네. 취업을 하고 계절제 이제 계절만 일할 수 있도록 겨울에는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되니까 일이 없을 때는 그 우리가 필요한 그 계절 그 일자리가 굉장히 필요한 계절이 약간 그 도시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군마다 거기에 이제 맞는 이제 근로자들을 배치를 해서 그것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걸 또 제가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농부와 이제 어부를 예. 대신할 일자리들. 예. 이제 최일선에서 다문화 가족들하고 이제 자주 접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느끼셨겠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다문화 가족 또 외국인 뭐 이런 분들에 대한 한국인들이 갖는 반목과 갈등이라는 것이 참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많이 좀 희석이 됐습니다만 다문화 계신 분들과 함께 행동을 하시고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센터장님께서 우리 한국인들한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의 말씀 필요한 당부의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교육을 받을 때 단일 민족, 그다음에 민족주의적 어떤 사고의 교육을 이제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외국인들에 대해서 배척하는 이런 이제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그런데 그것이 우리 속에는 내재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 하루아침에 완전히 내가 나에게 쌓였던 어떤 내재되어 있던 그런 사고와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가끔 있죠. 외국인들을 보면은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외국인들에 대해서 차별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피부 색깔이 우리보다 이제 유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더 이제 차별하고 더 편견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들은 그걸 다 알거든요. 외국인들은 다 알고 다 그냥 느낍니다. 느끼고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차별하고 나를 편견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을 그냥 느끼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이제 국민들이 어떤 외국인들도 우리와 이제 똑같은 하나의 인간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지 틀렸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다르다와 틀리다 같은 의미로 이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하고 이제 다른 점이 피부색이 약간 다르고, 그죠? 그다음에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 사실 우리가 같은 하나의 인간, 인간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우리하고 틀린 것은 아닌데 틀렸다고 하면은 어쨌든 그것이 차별과 편견의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고 나하고 다르다. 생각도 다르고 어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차별과 편견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 언제든지 나도 저들처럼 나도 다문화가 될 수 있다. 그 말은 곧 내가 외국에 가면 내가 다문화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한국에서 자기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또 어떤 그런 배려와 어떤 아량과 이런 것들을 베풀어 줘야 본인 또한 외국에 갔을 때 나도 그 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이해의 대상이 되고 또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늘 나도 외국에 가면 다문화다. 그러면 뭐 저들도 다문화고 나도 다문화, 같은 다문화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지구촌은 그렇습니다. 하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지금 국제화, 세계화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지구촌은 이제 하나된 사회, 21세기는 그러니까 뭐 어떤 국경이 무너진 사회. 네. 예?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언어와 문화가 충돌된 언어 문화가 서로 간에 이해하고 서로 간에 같이 뭐 나누고 네. 이제 이런 사회로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네. 이해가 있으면 네, 네. 다문화에 대한 어떤 편견이 사라지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제 시내나 어느 뭐 여행을 떠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외국인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한국에 또 이렇게 이주해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항상 그분들 손에는 역시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네. 또 휴대전화기를 항상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고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또 고국에 있는 또 친척들하고 직접 전화를 해서 네. 뭐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계를 하는 걸 그렇습니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분들을 갖다가 이질감 있게 대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우리들의 한 식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아까 230만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의 홍보대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분들이 그 가치가 뭐 이제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무엇인가 그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어야겠다 하는 것이죠. 사회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자리인데 네. 이렇게 또 저희 방송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캠방송 인터뷰는 대전 다문화센터의 김성식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